네. 아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평상시에 고민하고 또 활동하고 깨달았던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내용에 알맹이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게 참,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회적인 요구는 벌써 코앞이 아니라 벌써 와 있는데 국가에서 뭘 하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이게 참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게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당사자인 우리들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그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같이 좀 어, 논의를 좀 해봅시다. 일단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나 이렇게 또 그 조금 더 내용을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일단 먼저 질문을 좀 받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조금 더 내용을 좀 듣기로 하죠, 뭐. 돌보는 마을이라는 마을 단어를 아주 쉬운 말이긴 한데 돌보는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이사장님이 만드셨어요. 예? 저가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그런 말이죠. 뭐, 만들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뭐. 아니 근데 돌보는 마을이라는 말이 예, 굉장히 쉽지만 예, 이게 의미가 있는 예, 단어네요, 보니까. 예, 그죠? 예, 예. 예. 제 책이 돌보는 마을이라는 하는 챕터를 만들어갖고, 하여튼, 아, 그렇구나. 이게 마을이 주체, 시설이 아니고, 가정으로 음, 가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죠. 가정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러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주체가 누구냐? 음, 지역사회인데 지역사회는 너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좀 규모가 크고 실제 돌봄의 실제 주체는 뭔가 조금 소규모의 마을 단위다. 그래서 그래서 마을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어, 네. 예. 예,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신희자 선생님.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돌봄은 잘 모르지만 통합 돌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강좌를 그동안 들었는데요. 그동안 들을 때는 너무 법적이고 또 너무 의료적이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아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제가 또 장애인 그 시설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시설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너무 놀라웠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마을이라는 기준을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을이 참 애매해요. 마을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을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모여야 되는 마을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마을 공동체를 하기도 하지만 마을은 공동체여도 뭐 어쩔 때는 몇 사람 안 되는 뭐 10여 명, 20여 명을 가지고도 마을을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수백 명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을이라는 게 지역으로 기준도 되지만 또 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도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여기 백제중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제 일본은 뭔가 지역사회 이게 인프라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음, 그래서 돌봄을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뭐, 간호사가 24시간 집에 있는 환자들이 간호사한테 24시간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주치 맺으면. 그리고 집에서 음, 돌아가면 의사가 집에 와서 사망진단서도 발행하고 그럽니다. 그런 체제인데,
그래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단위는 뭐냐면 우리 중학교 있죠, 중학교. 음, 중학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중학교가 걸어서 한 30분 거리, 인구 한 만에서 2천, 2만 정도 커버하는 거, 그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을 해요. 음,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걸어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요거를 하나의 돌봄 단위로 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체계들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구역상 이제 그렇게 나눠 놓은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이걸로 따지면은 뭐 1, 2만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인구가 좀 분산돼 있는 데들 이런 데들 뭐 예를 들어 농촌 같으면은 음, 기존의 마을 단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분산돼 있는 마을들 뭐 인구 5천도 안 되고 뭐 음, 몇천 몇백 이런 데들이 있을 테니까 이건 그렇대로 되고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돼 있으니까 좀 조금 저 그거 한 거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약간 균질적이고 통일적인 그러니까 행정구역 단위로 기계적 일본은 기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눠요. 그렇게 나누면은 한 그게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천 음, 개마다 그 무슨 저 이제 센터를 다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음,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작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군구 기초지자체 중학교가 몇 개 됐습니까? 꽤 많잖아요. 음, 그 정도를 머릿속에 그리되 뭐 지역의 특성이나 어떤 인구 구조나 이런 걸 좀 반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오히려 우리 신인자 선생님처럼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 의견을 오히려 받아서 그 마을을 정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말씀하실 분 있으면, 사회자님, 네, 그 채팅창에 울산에 채팅창에 계신 김용진 선생님께서 소감과 함께 질문을 그러네요. 하셨는데,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와 다음 부분이 작은 별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정을 넘어 마을 차원에서 네트워킹하여 함께 손을 모아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이 돌봄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학교 돌봄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중요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라는 공간에서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가두어 놓고 케어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작은 별 프로젝트처럼 진행하기에는 실행은커녕 고민만으로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학교 밖 공간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마을 돌봄을 진행시키려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교육 예, 활동도 많이 예. 하시고,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지금 현재 원장님이 서학과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료실에서 보다 보니까 쟤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집안에도 문제가 있고 근데 진료실에서만은 감당이 안 되더라. 그럼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작은 별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게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하다가 지역에 있는 사람 그 활동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논의하다가 음,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라고 해서 얘기가 됐고 지역에 있는 아이와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다 모였어요. 음,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뭐 음, 상담소에 음, 뭐 복지관 우리까지 해서 쭉 모이고 그다음에 음, 미술 치료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음, 그다음에 이 필요한 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필요한 것 같으면 연락을 해다오 우리한테 음,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도 하다가 무리하고 교육청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여기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음, 그걸 누가 한 사람이 맡아서 상담을 하고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연결을 하는 거죠. 사업 음, 이 지역에 아까 얘기했지만 헬스장, 미술치료 뭐 운동 쫙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식의 지역사회 돌봄망이죠, 망.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돌봄의 마을에서의 돌봄망이라는 게 한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음, 들어서 아이 돌보기 위한 네트워킹이 있을 테고 음,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네트워크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정신장애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필요하고 노인은 음,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음, 여러 개의 네트워킹들이 중첩이 되는 음, 거죠. 마을 안에서도 음, 서로 겹치기도 하고 엇갈리기도 하는 게 중첩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인 이제 돌봄의 어떤 망
그물망이 형성이 되는 거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만 가다 놓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꾸며 놓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음,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이라는 거, 지역사회라는 거는 시설, 학교도 일종의 시설이면 시설이 낮 시설이잖아요. 음, 학교에서 나오고 시설에서 나오고 나와서 엉키는 다 이게 모든 걸 수용해주는 포용해주는 게 우리 마을이라는 이제 넓은 의미의 음. 마을이라는 이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 그런 의미의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그 네트워크의 예, 핵심에는 그 당사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사람이 있습니다. 음, 사람이 있고 하고자 하면 뭐 돈이야 모으면 되고, 음, 근데 사람 그걸 하려는 핵심적인 활동과 관심 있는 사람,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음, 이게 관이라는 데는 그런 게 부족해요. 열이나 음, 열성 뭐 이런 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민간이 갖고 있는 열의와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돌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니즈를 그 예.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음. 네. 또 다른 분들 그 언제나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지금 예. 우리 김천의 함수연 선생님, 또 임미숙 선생님, 예. 또 이해주 선생님도 오셨네요. 광주의 유한호 예, 이사장님도 오셨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또 의견 있으면 그냥 거기 지금부터는 예, 예, 김경수 손 선생님, 드셨는데,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사장님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늘 이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주민들이 지역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논의를 통해서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라는 대단히 그러니까 정답이죠. 정답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정답을 지를 이제 눈앞에 놓고서 대단히 막막해요. 대단히 막막한데 이제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의 막막함과는 조금 다른 음, 막막함이 저희 이제 주민활동, 공론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지역에 막상 이제 지역에 이게 주민운동, 주민활동이라는 다양한 이제 뭐 마을공동체, 뭐 주민자치회, 뭐 기타 이런 그 뭐죠? 단체들이나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의 직접적인 니즈가 탁 맞는 일이 아니면 굉장히 늦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뭔가에 도달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든 이런 상황인데 이제 현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의료라든가 특히 2차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걸 사업적 전망으로 바라보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대지 않아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돌봄이라는 것을 새로운 사업화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제 그런 민간 병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음. 제대로 된 돌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장기적인 도덕적인 비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방해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죠. 그럴 수 지역사회의 있는 역학이 지역사회 존재한다.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요소들을 지역의 개별적인 지역이 개별의 그러니까 처지가 있어요. 이제 각각의 마을이라는 개별이 다 나름의 처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이제 각각의 나름의 이제 주민들의 처지들에 대해서 어, 같이 이렇게 지역을 모아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이제 돌봄의 어떤 주민 중심의 돌봄의 성과가 당장 있든 없든 그러니까 주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단위로든지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만 가능한 거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초에 통합 돌봄 관련돼서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번의 속성 교육을 했어요. 네 번의 속성 교육을 몇 분들을 불러다가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우리가 워크숍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네트워크로 좀 모여서 각 지역의 속도만큼 우리 지역은 어떻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광범위한 힘을 같이 느끼면서 앞으로 한 발씩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음, 해봤는데 음.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운동 막, 전략에 관한 예. 근데 이제 부분인데, 운동을, 예, 그러니까 우리 의사장님은 의사시기도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사회운동을 오래 하신 분으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한국 한번 말씀을 사회에서 한번 뭐 들어보죠, 이런 뭐. 게 예.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마을에서 아까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냥 음, 어려운 거보다 쉬운 거부터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거. 그러니까 음, 절실하면서도 쉬운 거를 손대서 하나를 이뤄내고, 음,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아까 제가 원탁회에서 의제를 발굴하자는 거죠. 이게 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그 자연스럽게 이제 네트워킹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음, 지역에. 그게 돌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어떤 토대가 있으면 돌봄의 문제도 풀어나가기가 쉽죠. 자연히 그 공론의 토대 위에서 그냥 음, 돌봄이라는 주제만 하면 얹히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음, 그런 게 없이 처음부터 우리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음, 맞아요. 예, 지역에서 뭔가 계속 논의가 되고 뭔가 했던 토양이 있다 그러면 음, 뭐 거기 그 안에서 돌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그다음에 절실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음, 그러니까 내용을 구성하기 전에 이렇게 뭐 예. 연대의 틀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내용을 구성을 하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다들 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우리 모경대 선생님, 궁금한 거 많죠? 의정부에서, 저손 드셨는데 윤남식 어디? 스님, 윤남식 예, 스님이 윤나입 선생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의료 부분 하고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경남 김해 지역이에요. 급속하게 이제 도시화가 돼서 도농 복합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성 노인들이 급격하게 이제 가구를, 그러니까, 그 1인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은, 통합 돌봄의 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되게 아까 지적한 것처럼 단편적이고, 분절적이어서, 계속 여성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생애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성 노인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여성이라는 그 안전의 취약점도 있고 노인이라는 취약점도 있어서 의료 부분에서 여성들만 그러니까 그 주거 공동체를 결성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이제 실현 가능할까라는 문제 하나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몇 살부터 몇 살 정도까지가 노인 스스로 이제 노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의료적으로 또는 이제 공동체 돌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 그런 게 조금 혹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신 게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음. 여성,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예요. 혼자 고립돼 있고 혼자 이런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음. 모여 있으면서도 개인 생활이 유지되면서 좀 모여 있고 뭐 이런 게 좀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형태의 주거 형태 아직 우리나라에 없죠. 그러니까 이 농촌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은 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음. 관에다 얘기해서 공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시장이 개입하거든요. 음. 공공에서 안 되면 시장이 개입합니다. 장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가격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공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거냐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면 독자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폐교들 있잖아요. 폐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게 그 폐교 하나 접수해서 그걸 1인실로 딱 개조해서 돌봄의 공간으로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운동장도 음. 널찍하고 음. 거기를 완전히 그 요양시설화해서 음. 1인실로 꾸미고 거기에 이제 돌봄 인력 넣고 음. 비상시에 119망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장도 널찍하고 음. 이렇게 해서 폐교들을 뭐 엉뚱한데 다 분양하지 말고 이 돌봄의 공간, 돌봄 거주 지역으로 음. 전환하는 거를 이 공공에다가 얘기해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게끔 강력히 추진하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음. 음. 그다음에 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은 본래 의미로는 농민들이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면 음. 조합원들을 위해서 뭔가 조합원들의 복지와 요양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돼요. 음. 금융기관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 농협이 움직여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을 개발할 수 일종의 반공공 이것도 뭐 공적인 영역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런 식의 어떤 공공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없으면 시장도 안 들어옵니다. 음. 자본도 안 들어와요. 그냥 방치되는 음. 거예요, 계속. 음. 뭐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죠. 노인들이 이제 뭐 구매력도 없는 데다가 뭐 음.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집단화된 형태를 구성을 하면 의료적인 문제는 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뭐 연결하면 될 거라는 거고 모여 있으면 그래도 좀 낫죠. 고립되는 것보다는. 음. 예. 예,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네. 학교. 예. 혹시 그 의료적으로 봤을 때 여성 노인들이 이런 스스로 주거 공동체를 마련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연령이면 스스로 자조가 가능할 거라고 혹시 보시는 그런 연령대가 연령들에요. 있는지요? 아니요, 제가 건강하신 분들은요, 한 80대 중반, 85세 이상 넘어가면 다들 힘들어 하시고요. 8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혼자서들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잘 하세요. 근데 이제 뭐 아주 좀 중증의 와상이거나 이런 분들은 못 하는데, 한 건강한 8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90대 뭐 그냥 아예 거동 못 하는데도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죽어도 시설 안 가겠다고 이래갖고 뭐 음. 90대인데 네. 음. 요양보호사 집에 찾아오는 요양보호사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정말로 하면 이제 그런 데서 같이 이제 돌봄 인력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고 돌아가시는 것도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사망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거까지 다 하는 체계가 필요하겠죠. 음,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김용진 선생님이 또 조금 더 설명을 또 조금 올리셨네요. 마을 안에서 돌봄 공간을 구하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듯 싶어서 고민입니다.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받아줄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사람도 구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서정주 한국 애자이가 어떤 곳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하고 싶은 예, 말.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한국애자이라는 민간기업에서 사회 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 돌봄 분야에서 사회가 돌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전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 쪽을 중심으로 리빙랩을 음, 활동을 하고 돌봄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부문의 분들이 협력해서 음, 돌봄 관련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음,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음, 들면 지금 부천에서 부천 치매돌봄 리빙랩이라는 걸 예, 보건소, 또 부천대, 부천 음, 의료복지사협, 또 음, 저희 애자이 이렇게 해서 음,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음, 오는 9월 12일에는 음, 학생들 50명,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50명이 어떻게 하면 부천이 치매 친화 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같이 워크숍을 준비하고 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론장 음, 정치, 그뭐 실제 정치보다 이제 음,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음, 활동에 관심이 있고, 음. 당사자 중심으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실험적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음. 것 같아요. 예, 백재준 선생님 책은 자유가 치료다 수년 전에 무척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에 뵀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뵀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만날 사람은 꼭 만나는 것 같아요. 자, 손지환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예,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지금 카페에 있는데요. 음, 어, 저도 들으면서 아까 이제 신희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마을의 개념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음, 학교에 저는 교육복지사로 있는데 음, 그 이 청소년들 데리고 돌봄까지는 안 오르더라도 이 친구들이 이제 지역에서 학교 안에서의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이외에 음, 다른 영역으로 분명히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걸 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거에 한계, 그 지역이랑, 뭐 지역과 마을에 대한 자원에 대한 한계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음,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음, 왜냐하면, 마을 활동가들이 순수하게 마을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음, 의도나 그런 걸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음, 그래서 음, 저희 지역, 워낙 청소년 자원으로 한계가 조금 있는 지역이라, 음, 그 스스로 활동과 그런 부분에 대한 음, 지침도 좀 있고, 지침도 좀 있고, 그런 마을 활동가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버넌스를 가지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긴 했지만, 음. 참, 지침이 큰 사실은 저는 그런 상황이 사실 있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마을이라고 이렇게 그냥 퉁쳐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마을은 그 굉장히 오랜 동안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됐고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또
마을의 터줏대감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내부 구조가 있고 그런 구조들이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수평적인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백재종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이 한국 사회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심도 깊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좀 심도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좀 발전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좋은 문제 제기셨고요. 예, 예, 박발진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본인 네. 소개도 조금 하시고요. 예. 저는 전남 광양에 살고요. 어, 그, 환경단체와 그 마을 그 음, 중간 조직에 관련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골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제 나름대로는, 어, 뭐 이게 주민자치와 그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사안이고 음, 또 농촌 농업의 문제하고도 긴밀하게 관련된 일이고 여러 가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일거에 이거를 뭐 어떤 그 딱 해결하는 음, 그런 정책이나 대안이 이렇게 딱 마련되기는 되게 어렵겠다. 우리 그 선생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그런 일을 해 나가면서 서로 관련자들끼리 만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음,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급한 것이 뭘까? 그러니까 아주 뭐 그 85세 이상 되고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이제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에 들어가겠지만은 음, 그 전 단계에 있는 마을의 그 노인들, 음, 그러니까 한테 급한 거는 일단 새끼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계속 얘기도 나누고 같이 놀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식사 문제하고 함께 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구조, 그런 음, 장치, 이게 가장 조금 급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닐까. 이것 자체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음,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은 뭐냐면 음, 가장 자연스럽게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함께했던 마을에서 음, 소위 말하는 자연불학 그 마을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급속하게 이렇게 고령화되고 그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어림잡아서 시골 자연마을에서 평균 잡아서 한 30가구 될 거예요. 이 한 마을에. 음, 그러면 뭐 2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마을에 한 6가구? 그러면 1.5명 잡으면 한 마을에 한 9명 정도가 음, 해당 이제 되는 사람들인데 좀 돌봄이 제가 말한 아까 새끼 밥을 조금 누군가의 국가 도움이든 이웃의 도움이든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근데 어 우선 당장은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노인들을 위한 그 시설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한 끼 정도 되게 마을에서 한 끼 밥을 해 먹고 있거든요. 국가의 음, 지원이 좀 더 있습니다. 반찬값도 음, 나오는 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음, 굉장히 그런, 하여튼 한 끼라도 해먹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여기에 희망이 있겠구나 좀 싶기도 한데, 음,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 끼가 아니라 세 끼로 늘리고, 음, 또 함께 좀 그냥 하트만 칠 것이 아니라 음, 뭔가 좀 더 즐거운 놀이를 넣고, 음, 얘기거리를 넣고, 뭐 활동을 넣고 해서 그런 쪽으로 되는데, 문제는
제 고민은 한 마을로 하기에는 지금 시설 투자를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든다 그러기에는 음, 너무나 또 비용이 크고 음, 또 만들어 놨을 때 10년 후면 또 이게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을 단위로 하지 말고 면 단위, 면 음, 소재지로 하면 좋겠다. 음, 그러면은 비용이 훨씬 그 뭐랄까 효용 측면이랄까 비용 측면이랄까 지금 막 마을 음, 단위로 그 생활 보호사인가요? 이런 분들도 음, 오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조금 인구 변화 결합하겠죠. 추이를 봐서 면 단위로 마을에서 보다는 면 음, 단위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또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면 단위만 나가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음, 조금 음, 함께 어울려서 밥 먹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음, 그 연령대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군요. 현실이어서 음, 음, 좀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뭐 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어서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밥을 같이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예, 아니, 전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은 정보 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소멸이 심한 그런 지방의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면을 중심으로 해서 면 안쪽으로 주민들을 다 모아서 살게 하고 집을 이제 면 근방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에다가 집을 다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시게 하고 이제 농사 짓는 그 뭐죠? 밭이나 친구들, 논으로 그러니까 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차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지방 소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주택을, 네, 마을별로 공동주택을 면 근방에다 만드는 걸 구상한다고 하는 얘기를 음.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음, 예,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좀 제가 하나 하시고, 물어봐도 예, 될까요? 예, 예, 허만경 선생님, 예, 예, 예. 또 그, 강길모 선생님도 말씀 좀 네, 하시고, 예, 예. 이사장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재가 복지가 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요양시설도 같이 이제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건데, 과연 음, 1인 가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본다면 음, 재가 복지가 좀 나은 건지 아니면 요양시설이 나은 건지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제가 아까 초질간 얘기한 것은 탈시설 얘기한 거죠.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을, 그러니까, 예, 예. 시설이 뭐냐면 다인실이에요, 다인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인권, 아까 돌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의도와 더불어 관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음, 시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음, 이 시설을 벗어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거고요. 옛날에 스웨덴이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게 이제 80년대에 우리나라 요양원과 비슷한 구조를 했어요. 어, 그랬더니 어, 그 당시 40대, 50대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가봤더니 부모님이 지내고 있는 요양원에 가봤더니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음, 워낙 음, 인권의식이 발달해 음, 있잖아요. 음, 음, 말도 아닌 거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저런 데 모시는 것도 문제지만 음, 우리가 늙어서 저런 데 들어가는 거 절대 음,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음, 난리가 납니다. 음, 난리가 나서 요양원이 혁신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의 요양원이 나온 거, 아까 유니케어 얘기했지만 그런 음, 것도 1인실과 요 구조, 그다음에 인권 존중의 이런 시스템, 인력 보강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요양원의 돌봄 체계가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음, 장애인 관련해서도요. 장애인도 탈시설을 하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탈시설을 해요. 탈시설 하는데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해서 아 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는 게 뭐냐면 몇 월 며칠까지 모든 시설에서 모든 장애인 시설 문 닫아라를 그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법을 정해요. 스웨덴에서 하도 안 되니까. 어, 그렇다고 뭐 그게 대책 없이 지역사회로 쫓아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룹홈이나 이런 게를 하고 네, 지역의 뭐 고용 문제나 활동 지원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음, 음, 이렇게 하는 걸 짜가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시설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 관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음, 요양원에 한번 가보시면 저는 요양원 한 거의 100군데 이상 가고 지금도 맨날 다녀요. 요양원 음, 저게 내가 갈 만한 요양원이 있나도 찾아보는데 이게 이게 진짜 갈 수 없어서 가지 갈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요양원 혁신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민간 영역이고 뭐 수익성 걸리는 거라서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 음, 탈시설이 이게 노인 장애인은 어느 정도 탈시설에 대한 공감들이 돼 있는 반면에 음, 노인은 대안이 없으니까 노인과 관련해서는 탈시설 얘기가 안 나와요. 어,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음, 어, 그거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건강하게 걷던 분도 병원에 입원해서 한 1, 2주 입원하고 나면 못 걸어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과도적으로 들어가서 재활 트레이닝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중간 단계의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우리나라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거동 못하고 이 상태로 병원에서는 퇴원하러 가는데 집에 가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으로 그냥 가요. 음, 그냥 요양원 음, 가면 요양원은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오죠.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음, 중간 단계가 없어요. 음, 일본엔 그게 굉장히 요양원만큼이나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그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쉽게 요양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요거를 빨리 차단을 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 대다수도 요양원으로 가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누차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양을 너무 많이 다녀봐서 그래요. 한 몇십 년, 한 십몇 년 전부터 요양을 많이 다녔는데, 예, 에, 아,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갈 만한 데를 못 찾으셨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아이들 뭐 공간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요양원이 공적인 요양원이라면요. 요양원 공간을 조금 이제 할애해갖고 음, 아이 돌봄 공간을 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공공요양 같으면 좀 공간을 할애하면 아이 돌봄 공간을 같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훨씬 음, 그게 더 양쪽 음, 다 도움이 활력을, 예, 예, 된단 말이에요. 인력 문제도 그러고 음, 예,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음, 마을 단위로 고민하지 않으면 예를 아, 들어서 그러네요. 아이돌봄 문제 따로 노인돌봄 따로 하면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마을 예, 단위로 이걸 예, 예, 해결하면 예, 공공시설에 음, 요양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아이돌봄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 예, 주방이 들어가요. 주방. 음, 음,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 못하는 분들이 같이 음, 와서 한 끼니를 좀 싸게 뭐 요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음, 싸게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그래서 다목적 공간을 복합적인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축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말 음, 단위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통합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마을에서 논의를 해서 예, 예. 합의가 예.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게 관여할 수도 있고 민의할 수도 있는데 관은 잘 음,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 경험상 보면은 예 워낙 음, 경직돼 있고 여러 가지 음, 스스로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걸 치고 나가는 거는 민의에서 해야 되고요. 음, 혁신적인 거는 음, 그래서 치고 나가면서 이제 그거를 서포트 할 수 있게끔 관여할 수 음, 있게끔 이제 음, 추동을 하는 게 그게 지방 음, 정치, 지방의 운동의 힘이죠. 음, 그걸 예, 해내야죠. 그러네요. 어려운데 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하나의 바람직한 모범이 좀 만들어지면 그것이 확산되는 거는 뭐 어렵지 예, 않으니까 예. 그런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예, 강김모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민혁기 선생님, 박정섭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전에 한 번인가 할 땐가 그런 말씀들을 공론 포럼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할 거냐? 결국 뭐, 우리가 해야 된다. 뭐 그 말씀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론 포럼에서. 그게 이제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포인트는 그거 같네요. 일단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 난리를 어떻게 하면 날까? 난리를 내야지. 네, 난리가 안 나. 난리를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여기 좀 뭐 김포에 와서 일을 해보면 어떤 뭐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여야 문제도 아닌데 그게 여야로 나뉘어가지고 뭐 이렇게 진전도 안 되고 거기서 이상하게 그 힘겨루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런 걸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난리를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음, 난리를 내야 되는 거가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게 좀 고민스러운 것도 있는데 최근에 뭐 기후 위기 등 위기라든가 모든 문제를 나오면 전부 해답은 다 지역에 있다. 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급자족 내지는 자급자족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돌봄 같은 것도 결국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한편에서는 역량 축적이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박 대표님이 하시고 있는 그런 것이 좀 확대되면서 그 공론을 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저도 최근에 몇 개월 하여튼 뭐 이 동네에서 할 필요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경험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거는 그런 대로 하는데 좀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국가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형, 뭐 음, 도시형, 뭐 준도시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파일로트 식으로 정부나 이런 쪽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몇 군데에 유형을 몇 개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데로 확산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음, 뭐 2018년, 19년도에 뭐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뭐 저 음, 노인 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뭐 노숙자 이렇게 했는데 노인에 대해서는 도시형 농촌형 이런 걸 막 했어요. 음, 그래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게 돌봄이라는 게 주거, 요양, 뭐 의료, 뭐 모든 게 다 복합돼 있잖아요. 생활 지원, 복지 뭐 이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예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뭐 단계별로 이렇게 쫙 풀어나가야 되는데 음,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입니다. 그냥 이슈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뭐 커뮤니티 돌봄 얘기 막 하니까 이제 돌봄 지원 법 생기니까 이제 법에 맞춰서 뭐 해야 되고 주거 얘기하면은 이제 복지부도 주거에 대해서 무슨 이름 타이틀 붙여서 하고 저 국토부도 비슷한 건데 이름이 달라요. 주거를 하는 게 이렇게 다르고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시범 사업했던 게 이제 전파도 안 돼요. 아, 이게 전파도 안 되고 음, 했던 거가 뭐 공유도 잘 안 되고 뭐 전파도 안 되고 뭐 확산도 안 되고 본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언제쯤 하겠다는 전망도 없어요. 그럼 그리고 이거 뭐 재택 재택의료를 국민청원식으로 해서 난리를 한번 치야 되나요? 국민청원식으로 그런 거. 이제 난리가 한번 나야 됩니다. 난리가 한번 나서 그걸 국민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난리 어떻게 칠 건가? 괜히 그렇게 그럴 되면. 수 있죠 뭐. 예. 음,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리고 이제 얘기한 중간에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의 니즈가 이제 충분히 있으면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돌봄에 관련된 주민 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음, 음, 저도 이제 올해 초에 여기 저희 사는 지역에 주민자치회 어쩌다 위원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서 아, 주민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봤는데 그 부분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니즈가 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정한 니즈와 할 만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 시간과 돈, 어쨌든 시간을 우리가 들이고 사람을 모으면 어딘가로부터 또 돈을 끌어오거나 뭔가를 해서 움직일 수 있을 틀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틀을 만들었을 때의 성과가 어쨌든 의미 있는 일로 성과가 남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에서, 그 주민들로부터, 그 니즈가 있는 일, 그 다음에 그 니즈가 그 활동의 결과로서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남는 것을 초기에 그걸 도출해내는 것은 약간의 이제 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지역의 활동을 한 6개월 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과 함께 어, 논의를 하면서 바로 만들어내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은평구 불광 이동이라는 곳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활동한 6개월 동안 여기가 그래도 주민자치가 잘 되는 곳인데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논의의 결과물이라는 게 다 이제 관심 있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게 할 만한 일을 골라서 하거든요. 근데 그 할 만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할 만한 일인데 만일에 거기서 조금 더 어렵게 조금 의미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느끼기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예요. 음. 현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할 만한 것과 의미와의 사이에 중간을 고르는 게 쉽지 않다. 주민들의 뭐 경험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사회에 어떤 니즈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라든가 국가가 그렇게 삶의 영역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조사한 데이터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지역에서 스스로 이렇게 데이터를 부분이라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어쩌면은 일을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무엇이 절박하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유일하게 논의를 해야만 발견되는 거거든요. 니즈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설문조사 하듯이 니즈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하면서 오히려 발견되는 거라서 그거 역시도 논의 공간을 형성할 할 때만 니즈가 발견된다.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전에 서부경남 할 때 거기 서부경남에 5개 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이제 공공병원을 어디다가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저도 발견했어요. 이 5개 뭐 산청 뭐 진주 뭐 남해 함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였는데 그 다 지역마다 의료와 관련된 요구하는 과목이 다 달랐어요. 이렇게 산촌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하는 그 의료적인 니즈하고 남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의료적인 니즈가. 오히려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발견을 못했겠죠. 하여간. 저는 한 가지 예. 지금 예, 제 주변에 있는 그 주부들이 대부분 이제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들이 이제 이게 병을 앓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요양원이라든가 시설로 가는 게 문화가 되어 버렸어요. 음, 음, 그러니까는 그 나의 부모님이어도 모시는 거를 많이 힘들어하고 만약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사실은 모시기 싫어하고 음,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주변의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누구 친구의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당연히 요양병원 보내드려야지, 요양원에 가야지. 그냥 이게 일상화된 이제 대화가 돼버렸어요. 음, 어떻게 모시기 어렵지. 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음, 그래서 장애인 쪽도 탈시설화가 너무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은 장애인을 내가 데리고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음, 의외로. 음, 힘들어서.
음. 사회가 책임져 줘야지. 왜 내가 해? 사회가 이렇게 책임져줘야지. 생각하세요. 음, 예. 지금 이게 장애인도 그렇고 음,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일인데 사회 공공 서비스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나의 편의를 너무 많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기 문화가 되듯이 음, 지금 어르신들을 시설로 보내는 게 너무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라는 음, 게 저는 되게 겁이 나고 좀 걱정이 돼요. 음. 뭐, 이사장님, 예, 시설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뭘 고민해야 하냐면, 시설이 정말 갈 만한 곳인가? 음, 시설을 갈 만하게 내가 들어가서 살 만한 곳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야 돼. 그렇지. 시설을 가야 된다면, 음, 시설을 살 만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어,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우리의 미래가 돼요. 앞으로 닥칠 얼마 예, 안 예, 남았습니다. 이게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뭐 요양원에 대해 막연한 뭐 그냥 음, 안 되면 가지라는 이게 너무나 당연시돼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나 관대하다는 음, 거죠. 그리고 음, 이제 일말에 뭐 죄책감 같은 것도 있으면은 조그만 음, 문제가 되면 요양원 음, 가서 퍼부어요. 음, 뭐 CCTV 돌려보자 막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적은 인력으로 무지막지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무지하게 빡센 노동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려면은 요양원의 인력을 지금 유럽 수준으로 하면 4배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고 음, 시설도 1인실로 다 바꿔야 되고 그럼 음,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하게끔 음, 정책 운동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안 모실라면. 맞아요. 음, 어, 음,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모시더라도 집에 모시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집에 음, 모시더라도 집에서 모시는 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음, 그게 이제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와 있고 의사들이 바로 이제 밤에라도 연락이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휴가도 음, 가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음, 그러면 한 일주일간 이제 보내는 데가 단기 요양 단기 보호 시설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은 맡겨놓고 우리 저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해야 음, 되니까 음, 그런 방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월화수는 시설에 가고 음, 목금토는 집에 오고 음. 이렇게 양쪽을 겸임하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어, 그런 식의 다양한 방식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단기 보호라는 게 있는데 단기 보호도 점점 줄어요 우리나라. 그렇구나. 왜 돈이 안 되니까. 음, 돈이 안 되면 다 줄어요. 왜냐하면 다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음, 운영하는 건 돈이 안 되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보호 시설도 없어지고 음, 요양원은 대규모화되면서 집단화되고 단기 보호 없어지고 이런 추세예요. 지금 음, 시설의 추세가. 음, 그게 다 그 90% 이상 요양원의 90% 이상이 민간입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에서는 투자를 안 해요. 다 민간에 예, 넘겨버렸어요. 음, 이런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 시설로 가는 건 좋다. 그러면 시설을 혁신하기 위한 뭔가 어떤 사회적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집으로 음, 모실 거면 집에서 조금 더 안락하게 모실 수 있는 아까 음, 얘기한 반은 시설 반은 뭐 집 이런 식으로 하는 음, 다양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리고 가족들 중에는 기어코 자기가 요양원에 안 모시고 집에서 모시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죠. 아까 얘기하지만 음, 그렇지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그게 안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선택지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좁고, 선택지가 없고 집에서 모시다가 힘들면 바로 다 요양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에 비해서는 요양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음, 5%좀 있으면 이제 7%, 10%까지 갈 거란 얘기죠. 음. 그럼 자기네들끼리 과당 경쟁도 예, 일어날 예,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또 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제 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전에 장기 요양으로 하기 전에는 그래도 노인 시설이 장애인 시설처럼 좀 공공시설화 돼 있어서 예. 그나마 음, 조금 나았는데 제가 이제 사업이어버린 것 같아요. 사업이. 지금 거의 민간이죠. 90% 이상. 네. 네, 음, 민간이어서 민간은 최소 인력으로 최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 이게 잘 케어가 안 됩니다. 이게. 음. 네. 예, 뭐,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9시가 넘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의 함수현 선생님, 예, 오랜만에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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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음,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음, 완전 깡촌인데, 제가 10년 전에 시골 내려올 때 0세에서 100세까지 돌봄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음, 그러면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도 부모 걱정을 덜 하고, 애기들도 할머니들 보면서, 할머니들도 애기 보면서, 그림책 읽어주면서, 텃밭도 읽으면서, 이런 시스템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 이게 저 혼자만 생각을 갖고 있고, 음, 어르신들은 자기 집을 벗어나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게 있고, 음, 이게 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내가 어떻게 되면 요양원에 그냥 뭐 간다. 뭐 음, 이런 생각이 아주 비일비재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을마다 하긴 굉장히 어렵고 면 단위의 보건소가 있으니 음, 의료 지원도 될 것 같고 음, 면 단위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음, 요즘 복지센터 같은 거 많이 짓거든요. 음, 그 속에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음,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잘 구상해 보면 좀 되지 않을까?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어르신들은 또 텃밭은 아니고 자기 농사를 대부분 다 하셔요. 조금만 움직이시면 유모차 끌고 다니시면서 저희 동네도 그렇고 그런 일손을 당연히 드려야 하는 이런 또 일들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아파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요양병원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제 어머님 동네는 약간의 치매가 있으신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셔서 음, 같이 지내고 계시거든요. 오, 손잡고 같이 예, 음, 마을에 그 개천가 운동도 하시고 음, 자기 집 텃밭도 하시고 음, 또 요즘에 시골에 그것도 해요. 밥 해주러 와요. 음, 예, 마을에 밥을 해주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편하게 식사들을 하시고, 이게 어쨌든 영양적인 면에서 돼서 어르신들을 하는 모든 이런 서비스들이 한 곳에 모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예, 이사장님, 그,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보건소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뭐, 뭐 시골에서는 보건소들이 아무래도 센터 역할을 하니까요. 음, 의료적인 부분들은 맡아서 하면 좋은데 뭐 요즘 의사들도 시골로 잘 안 가려고 하는 추세였어요. 의료 분야의 이 재택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의료계가 음, 일단 관심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시스템으로 풀어야지 그렇죠. 의료인의 의료기관의 어떤 선이나 음, 이런 걸로 해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고, 좀 제도적으로 이걸 활성화할 수 있게끔 추동력을 삼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의료기관들이 민간 의료기관들도 안 안 들어가잖아요. 있던 기관들도 들어가니까, 나와요. 네, 음, 음, 나와서 이제 어떤 이제 공공이나 공적인 역할들을 하는 데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 그 공백을 그 공공기관에 들어가든지 음. 공적인 기관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농협도 일본에는요 농협들이 의료기관 운영하는 데 많아요. 그렇구나. 엄청 그런 병원이 네, 커요. 엄청 아, 규모가 큽니다. 농협에서 음, 나가타현인가 거기는 보면요 음, 산골의 시골인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삭고병원이 한 1,000병상 돼요. 막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농업이 협동조합이 네, 공적 기능이 이들이 왜 주민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음, 의료사업, 요양사업을 해라. 음, 금융사업에서 돈만 벌지 말고 음, 그 조합원들의 당당한 요구가 있어서 관철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 예, 이게 그런 의미에서 농협이 지금 요양사업이나 의료사업, 돌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 딴 데서 번 걸 끌어올 수 있게끔 하고, 음, 그다음에 공공회사하고 또 공익적인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제 그 공백을 채우는 거죠. 민간이 음, 시장이 버린 지역을 음, 시장이 버렸다고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도 안 들어가는 데를 그러면 음, 공공이나 공익적인 데서 들어가서 메꿔야 되는 거죠. 음, 음, 예. 농협이 그러면 뭐 수협이라든가 다른 데도 뭐 다 마찬가지로. 나서야죠. 예. 예,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들도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협동조합의 원래 취지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취지죠. 설립의 예, 취지죠. 그렇죠. 예. 예, 그 요거를 해야죠, 조합원들이. 조합장 조합원들이, 선거, 조합장 선거할 때 공약도 그런 걸 내게끔도 공학을, 하고. 예, 예. 농협에서 의료 너무 예. 관련된, 어, 이상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시장이 그게 좀 딱 아니라, 들어가면 아니, 일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일본의 우리 사례가 농협조합원이, 있으니까, 사례가 국내에서 실제로, 예, 예, 있어요. 그리고 음, 1920년대부터 했어요, 20년대부터. 어, 예. 우리 어, 황세현 선생님, 그 실제로 돌봄 관련 당사자인데, 그 네. 의사장님께 뭐 여쭤볼 거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십시오. 황세현 선생님, 네, 아니, 아까 음, 말씀하신 음, 음, 일본 음, 사례처럼, 음, 그, 다른 지역에 아까 장애인 시설도 안 돼가지고 법으로 다 해서 무조건 시켰거든요. 예, 예. 제가 장애 교육을 한 사람이라서, 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정도의 국가적 작동은 좀 필요하다, 공공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있으면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음, 음, 음. 전 일본 음, 사례 그런 건 처음 들어봤어. 농협 그렇군요. 이런 거는, 네. 음, 그 책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이사장님이 지은 책의 뒷부분에 한 챕터 나온다니까 그 책부터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 자유? 음, 그 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외국 사례들 굉장히 많나요? 우리는 우리 음, 안에서의 한정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음,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사례들이 꽤 그쵸. 있거든요. 이런 게 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이미 진행하는 데들도 많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사례들 좀 해보고 도입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돌파하고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렇지. 우리나라에 딱 사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쫙 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예. 하나를 못 하니까 문제죠. 꼭 하나 하나라도 딱 만들어냅시다. 하면 성공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하나 성공하는 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사례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하나 제대로 된 거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음, 제도화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예, 예. 공론장도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맞아. 음. 예. 자, 뭐 다른 분들도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우리 대전의 문서영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예, 박민정 선생님, 예, 김영림 선생님, 양동훈 선생님 처음 뵙네요. 예. 김현성 선생님, 예. 뭐, 김성걸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래요? 예,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아이고, 이게 참 갈 길이 구말리라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태는 벌써 다가왔는데 너무나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이렇게 할 일이 많다.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창발적인 생각은 항상 그 문제를 직접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료와 돌봄 관련된 문제 역시도 절박한 주민들 속에서 새로운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모범이 돼서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제도화되는 우리가 그 정보 관련된 그 법이라든가 그 참여예산제라든가 이게 지금은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하지만 그게 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거꾸로 제도화가 된 사례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돌봄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례를 만드는데 좀 앞장서야 될 것 같고 그러자면은
외국 사례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들 지혜를 같이 모으는 이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가기로 하고요. 어, 김경욱 선생님 다음번 돌봄 관련된 원래 포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아, 다음번은 9월 두 11일.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만 이제 세 번째 주 토요일을 했고, 다음 9월 달은, 주제가 이제 돌봄과 주거라는 거죠. 우리 이제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돌봄은 다양한 부분 중에도 이제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서종균 그 주택관리공단 사장님으로 계신 분을 모셔서 주거와 주거 개선과 주거 복지와 돌봄에 대한 음, 정말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활동과 이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몇몇 분이 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도 연계시켜 마을 돌봄을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양동훈 선생님은 반갑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 왔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로 장기 요양에서 일도 하고 장애인 돌봄도 하고 경비 일 하다가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이송보조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예, 동작구에서는 장난감 병원을 통해 1세대, 3세대가 서로 만나고 돌보고 있습니다. 장난감 병원이라고 있나 봐요. 예, 나중에 이런 말씀도 들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새로운 고민거리를 주신 우리 백재중 이사장님 하시는 일 잘 예. 하시고 그리고 또 예,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뭐 다 했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고민을 좀 나누고,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네.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이거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는 동영상은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